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20학번 조여란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연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참 좋죠? 수업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그쵸? 네, 오늘 한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달밤을 바탕으로 서사활례에 대해서 마저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달밤 읽었던 거 내용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내용 기억나는지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달밤의 공간적 배경은 성북동이었죠. 근데 서술자인 나는 원래부터 성북동에 살던 사람이었나요? 네, 아니었죠.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죠.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근데 나 말고 이 소설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죠. 네, 황수건인데요. 황수건은 처음에 신문 배달을 했잖아요. 근데 황수건이 나에게 원배달원이 되고 싶다고 항상 얘기했었죠. 근데 원배달원이 됐나요? 네, 맞아요. 안 됐죠? 안 됐다기보다 못 됐죠. 그래서 황수건은 신문 배달원이 못 됐는데, 근데 그 이후 나에게 찾아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4만을 빌려갔잖아요. 장사는 성공했나요? 네, 장사도 실패했죠. 네. 그러고 나서 황수건이 또다시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포도를 주는데, 이 포도는 어떤 포도였죠? 네, 맞아요. 훔친 포도였어요. 네, 다들 달밤 잘 읽었나 보네요. 네, 잘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이 달밤 소설을 주제로 시 창작하기 활동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학습 목표 편성하고 가겠습니다. 서사갈래의 균형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인물과 사건, 배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서사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또 인물과 사건, 배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설의 주제를 이것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주 첫 시간에 배웠던 서정갈래를 참고하여서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저에게 이제 서사갈래의 개념과 소설의 특징, 달밤에서 서술자는 누구인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달밤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 다음 친구들에게 시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사갈래의 개념은 뭘까요? 그 전에 서사갈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달밤 소설이 있겠죠?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서사갈래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화 양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서사갈래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했다는 건데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할게요. 네. 이제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양식이 소설이기 때문에 저희 소설을 바탕으로 서사갈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소설의 한요도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포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은 이제 사건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중심이 되는 게 인물인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개연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필연성과 개연성을 가진 사건의 주체인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에는 이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겠는데 이 배경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필요성과 개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물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가 이런 것도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설의 한 요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소설에만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서정날래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감정을 풀어나갔죠. 근데 소설에는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달밤에서는 나아가 홍수건을 관찰하는 듯한 그런 서술이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설이라는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가 서술자라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주세요. 이 서술자가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떤 태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다 기억나시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아예 다른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등장인물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이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달밤은 어땠어요? 나아가 등장해서 1인칭 시점에서 또 풀어가죠. 그래서 이 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달리 황수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하는지 이거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즉 시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럼 달밤의 서술자는 누구일까요? 이걸 알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달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잘 모르겠나요? 나일 것 같나요? 선생님이 아까 소설의 3요소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달밤의 사건들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나요?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나요? 황수건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이 황수건이라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서술자인 거죠. 그럼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주인공은 황수건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 서술자 나는 소설 안에서 굉장히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소설 교과서에 있던 소설을 선생님이 임의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본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원이가 한번 읽어볼래? 네, 잘 읽어줬어요. 자, 어때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교과서에서는 나가 황수건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렇게 바꿔봤을 때는 아예 이제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떤 인물이 이 주인공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나가 이제 하는 생각과 약간 거리감이 있게 되죠. 내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는 주인공 나에 이입해서 황수건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르잖아요. 아, 이 선생이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하고 읽게 되죠. 자, 이렇게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독자는 소설을 읽는 방식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달밤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공간적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북동이고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소설 중간중간 일본인들 등장해가지고 마찰을 빚잖아요. 만약에 배경이 성북동이 아니고 시간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황수건이 만약에 애초에 신문 배달을 될 수 있었을까? 그때 신문 배달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달밤을 주제로 시를 창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서정갈래에서 시적 화자가 있고 서정갈래는 되게 함축적인 시어를 쓰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근데 서사갈래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사갈래 살펴봤던 인물들 중에 시적 화자는 누구랄까? 나를 사설할 수도 있을 거고 황수건을 시적 화자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읽은 여러분, 독자의 시선에서 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인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또 시어 또는 이제 시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황수건이 신문 배달을 실패했으니 신문 배달을 쓸 수도 있겠고 황수건이라는 그 이름의 뜻, 노란 수건 이것을 시어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뭐 갖다 줬던 참외나 마지막에 훔쳐서 갖다 줬던 포도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것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 골라서 시적 화자와 시어 등등을 설정하여서 시를 선택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15분 줄게요. 한번 시를 써봅시다. 넘어가주세요. 네, 다들 잘 쓰신 것 같네요. 선생님이 맞는데.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시를 짝꿍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넣어줬잖아요. 학습지에 있는 평가표에 맞게 그 짝꿍이 쓴 시를 한번 평가를 해줍시다. 네, 다들 잘 평가해 준 것 같네요. 한번 손 들어서 발표해 줄 사람? 한번 발표해 볼래요? 네, 잘 들었어요. 또 혹시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발표해 보실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해줬어요. 자, 오늘 수업 흐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사갈래의 개념과 소설의 특징, 달밤의 서술자 다 이제 다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네, 제대로 이해했으리라 믿고 또 이제 여러분은 서사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시도 창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시도 잘 공유해 주었어요. 자, 수업 잘 따라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고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들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죠. 다음은 달밤의 서술자는 누구였나요? 아까 선생님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서술자는 나죠. 그럼 달밤의 주인공은? 네, 맞아요. 황수건이죠. 마지막이에요. 서사갈래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다. 자, 말해봅시다. 네, 맞아요. 잘 말해줬어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선생님 말에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들 힘들었을 텐데 수업 잘 따라와서 정말 고맙고 다음 차시에는 교술갈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술갈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요? 네, 교술갈래는 수필이 있죠. 다음 차시는 수필을 바탕으로 교술갈래를 공부해 볼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